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윤민국 본부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볼 게 아무래도 대부분 뉴스라던가 신문 기사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과연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 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부동산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뉴스와 신문 기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타이틀인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나 신문 기사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 자료를 활용을 해서 현재 흐름이 어떻고 어떤 얘기들이 오가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부동산이 이제 흘러갈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뉴스랑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향후에 흘러갈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오세훈표 재개발에 관심이 좀 있는데 10월에 서울 빌라 거래량 아파트가 추월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아파트가 예전에는 거래량이 좀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빌라가 이제 거래량이 더 많아졌는데 이제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예전엔 당연히 이제 아파트 상승 쪽이 원래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빌라의 상승폭이 좀 많이 커졌고 지금 보시면 빌라가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이제 크로스돼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빌라의 경우는 이제 아파트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승을 했다면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상승폭이 좀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관련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이제 새롭게 뭔가 개발하려는 이슈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매년 새롭게 공모를 통해서 이제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었고 또 이제 아파트 상승이 워낙 높다 보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고가의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빌라 쪽으로 많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앞쪽에 아까 보셨던 그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빌라 쪽이 이제 거래량이 좀 더 계속 아파트보다 추월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와 별개로 또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아파트도 전체적으로 상승은 하는데 아파트보다 이제 빌라 상승률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기본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까 소도에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가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라든가 뭔가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풀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고 모자란 금액을 신용대출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아예 쉽게 말씀드려서 신용대출은 이제 거의 힘들어졌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높게 투자금이나 실거주 가격이 높아지는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빌라 쪽으로 많이 몰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가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매년 재개발 신규 지정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올 연말 12월에 1차적으로 이제 신청했던 곳들 발표가 이루어지고 내년 초에 바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공공재개발 발표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신속통합 기획민간재개발 후보지 발표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계속 해년마다 이제 발표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빌라 쪽에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낮은 보통 한 6억 이내 정도의 대부분의 빌라들을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의 숨은 의미를 어떤 건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기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기사 내용이 정말 객관적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체킹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숨은 의도는
호재가 없는 빌라조차도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준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 호재가 없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뭐 비역세권이라던가 아니면 개발 계획도 없는 곳들조차도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올바른 현상은 아닌데, 워낙 너도 나도 서울만 놓고 봐도 안 오른 데가 없을 정도라고 이제 언급이 될 정도라서 이제 좀 관심도에 없었던 곳들까지도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호재가 없는 곳들조차까지도 이제 가격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낙후됐던 지역이라던가 관심도에 멀어졌던 곳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좀 가격 상승이 일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재개발 및 변화에 가까운 빌라의 수요는 더욱더 몰릴 겁니다.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디가 개발이 된다더라, 아니면 개발이 확정된 곳 부근들에 이제 재개발할 수 있는 위치들은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실투자자들이나 거주자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다 관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 내지는 뭐 일자리라던가 아니면 뭐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다거나 뭔가 새로운 개발 계획이 있는 곳들 주변들은 가격 상승 폭이 좀 많이 클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양극화, 이제 좋은 아파트는 좀 더 오를 것이고, 안 좋은 아파트는 좀 많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좀 위험성이 좀 높아졌어요. 왜냐? 대출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 대출 규제 자체로도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제 거래도 많이 줄게 되고, 이제 급한 사람들은 급매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높은 곳들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갭 투자, 소위 말해서 작은 금액으로 뭔가를 준비했던 사람들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 목적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자가 좀 힘들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박을 받아서 금매라든가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아파트 투자는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심권과 외곽 지역의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되고요. 지금 임대차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최근에 뭐 이제 지금 뭐 전세 대출도 이제 뭐 일부 막고 쉽게 하기 힘들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좀 많이 불안을 느끼실 텐데, 지금 전세 대출 막히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격이 이자는 오르고 이렇게 계속 가격 상승은 이제 올라간다. 월세, 그러니까 전세는 많이 줄어들고 월세, 반전세라든가 월세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전세가도 조금 낮아지거나 안정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시적입니다. 왜냐?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막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된 게 처음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매물들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는 상승하고 전세 자체의 매물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이제 반전세나 월세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기사, 방금 말씀하신 그 전세가 관련돼서 월세살이, 이거에 대한 숨은 의도는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매매가도 거의에 맞춰서 항상 역사는 보시면 예전의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가 있는데,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도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드렸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이제 물량은 대폭 감소하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 매매가도 상승을 하게 될 거고, 또 임대차 3법 적용 계약 만료 매물이 내년부터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가격을 여태까지 2년에서 4년 동안 못 올렸던 그 부동산 주인의 입장에서는 대폭 전세가를 올리거나 그대로의 전세가에서 월세를 더 많이 받겠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봤을 때도 내년에는 좀 전세난이 좀 가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서 이제 매매가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상승을 하고 뭐 물가 상승에 반영을 해서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게 가장 제가 원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죠. 현재 전세 물량이 줄어서
지금 반전세 월세 전환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전세자가 떨어지려면요. 물량이 일단 충분한 공급이 필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려면 대출 규제를 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풀되 어느 정도 한계를 좀 정해놓긴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대출을 막고 거래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제 거래를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는 사람도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굳이 팔지 않아요. 아니면 호가를 올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서울만 놓고 봐도 이제 신규 물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롭게 분양을 앞두고 있다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물량들이 내년부터 또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도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매매가 상승폭이 크더라도 전세가 하락 그리고 이제 미분양 물량이 만약에 급증을 한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계속 증가한다 이러면은 집값은 안정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전세 가격 상승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매매가도 따라서 오르는데 통상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60%가 넘으면 이제 매매가가 상승 기조고 그 아래면은 투자 목적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보합 내지는 유지 정도라고 많이 보는데 전세가를 또 너무 높아 버리면 실거주 목적으로 보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요. 또 너무 낮아 버리면 투자 목적 수요가 많은데 투자금이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또 투자 수요도 많이 줄게 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좀 이제 둔화되죠. 그래서 적당한 60에서 70% 정도가 그냥 적당하다 보시면 되십니다. 자,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대출 규제 그리고 이자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락할 것이다라는 심리도 물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이번에 대출 규제인데 매년 역사를 보면 규제가 있으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거나 이제 관망 추세가 좀 짙어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한 걸 우리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역사를 토대로 지금 미래를 유추를 해보고 내년도를 기준으로 부동산 흘러가는 규제를 제외한 시장 흐름을 본다면 유동성 장세 그 현금이 많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실물 자산이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게다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규제 효과는 길지 않을 것이다. 좀 길어봤자 내년 초 정도 안에서 다시 상승 측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은 이제 아파트도 물론 내가 이제 길게 내다봤을 때는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소액 투자를 앞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아파트 투자가 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빌라가 대세일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개발 기대감 때문에 많이 높아지는데 다만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큰 변화 근처만 보세요. 이 두 개가 가격 상승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고 그 나머지들은 오르긴 하더라도 남들보다 많이 오르거나 남들보다 이제 격차를 벌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미리 선점하는 계속 또 오르고 나서는 또 들어가는 금액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그럴 수 있는 곳들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미나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날짜가 지금 보통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뭔가 좀 부동산 전망 그리고 이제 투자 관련돼서 좀 알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오실 거기 때문에 다만 3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이제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절반 거리 뛰기를 할 거라서 15명 정도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관심 있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 신청을 하셔도 되시고요. 네, 그리고 1대1 무료 상담도 목요일을 제외한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제가 신청을 하시면 1대1 상담하실 수 있게 상담 스케줄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강남구청역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대1 상담도 좋고 세미나도 좋고 부동산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세부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첫 번째로 준비한 지역은 항상 가장 관심도에 많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한강변이라고 하면 지금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곳들은 보통 자양동, 합정동, 망원동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고 현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자양동에 대해서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투자가 가능한 소액 투자의 경우는 역에서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강변이 다 좋은데 여기서 가장 멀다라는 게 단점인데 제가 준비한 이 부동산은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을 도보로 약 7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평수는 대략 11평에서부터 13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시세는 4억 9천에서부터 5억 9,500까지인데 5억 9,500은 굉장히 높죠. 이게 아마 실평수가 15평이 넘을 거예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8,500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양동 자체에 대해서 4동, 3동, 2동, 1동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 드리는 걸 이전에 얘기를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양동 같은 경우는 자양동이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이 찾는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개인데 말 그대로 희소 가치가 있는 한강변이라서 보는 거고요. 대교만 건너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청담 그리고 압구정동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양 4동, 3동, 2동, 1동이 있는데 한강변의 기준을요. 여기 보면 큰 길가가 이렇게 하나가 딱 정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이 한강변이라서 이쪽이 투자 가치가 있는 거고 이 위쪽은 투자 가치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더 좋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부동산도 현장 가보시면 가격이 한강변은 가격이 높고 한강변이 아닌 오히려 역에서 가깝다고 좋다고 보여지는 곳들이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그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희소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가격이 저렴한 걸 보는 게 아니고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곳, 남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곳들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양동 투자를 본다고 했을 때는 투자 관점에서는 한강변 쪽 이쪽이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고 일단 일부적으로 잡아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그 해당 지역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의역과 강변역을 도보로 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의역 바로 앞에 국가에서 공사 중인 진행 중인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죠. 말 그대로 일자리와 그리고 공공시설들, 그러니까 공공청사라든가 이제 기타 시설들 그리고 주거시설들 다 통합해서 복합시설이 확정돼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구의역이 있긴 하지만 다 뺑 돌아서 이쪽을 이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통하는 거리 그 도로가 없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공사 중인 곳의 정중앙에 지금 도로가 직선 도로가 공사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과의 거리가 현재는 한 7분 정도 거리가 되지만 5분 정도로 내외로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거시설에서 가장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고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타필드라는 복합 그 시설이죠. 스타필드가 새롭게 동서터미널 개발에 의해서 스타필드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거기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그만큼 뭔가 변화, 주거시설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 계획과 그리고 일자리라는 중요한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주변 변화까지 확정되어 있는 곳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 보면은 말 그대로 동서울터미널 개발, 구의장 재정비 촉진지구 현재 공사 중이고 한강 아래는 바로 한강변으로 위치해 있어서 변화의 크기가 크고 여타의 자양 이동이 사실 재개발을 좀 길게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하기에는 노후도라든가 좀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그 자체 내에서도 해당 제가 말씀드린 언급드린 이 지역은 노후도도 맞아떨어지고 다른 데는 반듯하게 내와 있지만 여기는 약간 좀 정신이 없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개발할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는 4억 9천에서부터 5억 9,500까지 실투자금은 1억 6천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 두 번째로 이제 안내해드릴 지역은 이제 영등포구 양평동 그러니까 당산역이죠. 그쪽에 투룸 오피스텔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금이 좀 낮은데요. 2호선, 9호선 당산역의 도보 5분 거리에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투룸 오피스텔이 실평수가 다른 오피스텔보다는 좀 큽니다. 14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수가 큰 오피스텔이고 실투자금 전세를 끼고 약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 그 부동산이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이라서 입지가 강남 여의도를 바로 직주 근접이다라는 장점이 있고 주변에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역세권 개발, 판수센터, 재건축 등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이미 풍부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상업시설이랑 학군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당산역을 기준으로 역세권 개발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쪽에 이제 황선센터 개발 계획이 있고 제가 언급드린 지역 쪽 바로 앞에 영등포 세무서 신축 새롭게 생길 계획이고요. 확정됐고요. 바로 근처, 바로 옆에 아파트는 재건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저분했던 곳들 별로 따로 이렇게 가격 상승에 도움이 안 되던 것들이 새롭게 생기면서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옆에 서부 간선도로는 최근에 지하가 다 됐고 여기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상업지역 내지는 이제 그 중공업 지역인데 다른 곳들과는 특이하게 학군도 바로 옆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입지적으로 굉장히 개발 압박도 받고 있고 현재로도 좋은 상태에서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해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은 이 투룸 오피스텔이 제가 오피스텔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투룸 이상으로 항상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룸 이상이어야지 소형 아파트들과 경쟁을 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유의하시면 되시고요. 투자 금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녀 증여라든가 아니면 투자금이 워낙 낮은데 뭔가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분들께는 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4억에서 4억 2천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고 전세를 끼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3천만 원 정도로 괜찮은 입지고 투자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세미나 저는 이번 세미나 준비한 게 주제가 부동산 전망 및 소액 투자 성공 방법이에요. 뭘 찍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부동산 전망 그리고 이 전망을 제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전망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뭐 전화 상담이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오시는 수고까지 하시는데 최소한 그렇게 시간 내시는 분들께는 뭔가라도 하나 더 드려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실제적으로 본인들도 다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확정된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소액 투자로도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선착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셔서 꼭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세미나라고 한다면 저희가 목요일을 제외한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1대1 무료 상담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상담이 필요하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세부적으로 안내해드리면서 같이 의논해서 뭔가 더 나은 선택,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방향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시청자님들끼리 가장 어려운 게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싶어요.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항상 규제는 있었고 고민을 많이 했고 누군가는 준비를 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준비를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뭔가 그래도 괜찮은 입지라던가 뭔가 얘기가 나온 지역들은 어쨌든 많이 올랐네라는 걸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앞으로 또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제 또 떨어지는 거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부지기수였고요. 그런 분들이 준비 못해서 지금까지도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규제가 심했다면은 지금은 개발을 하기 원하고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게 모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곳,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주변이 바뀌고 있는 곳, 바뀌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곳 근처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최대한 선생님께서 현명한 선택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방향 잡아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세부 상담 그리고 세미나 일정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찬 내용,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